고희경 SBS 기획부장입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최상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태규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오늘 나오신 안철수 대표님은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내신 이후에 지금은 국민의당 상임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안철수입니다. 2016년 봄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대로 간다면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경제가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압니다. 경제는 여전히 정치에 얽혀 있고 정부의 창조적이지 않은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대기업 성장 우선의 낙수로는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분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대립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저 가던 길로만 가려는 습관이고 안일함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반대하기만 하면 못해도 2등입니다. 우리 정치의 주거니 받거니식의 독점 체제의 폐해입니다. 더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나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 대신 토론, 비판 대신 합의가 가능한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만 바라보지 말고 정작 정치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식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에 머물러서는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생각, 담대한 리더십, 담대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방, 혁신, 리더십입니다. 폐쇄적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었고 개방적인 나라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혁신을 거부한 국가, 산업, 기업은 모두 망했습니다. 개방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약한 국가는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560년 전 조선시대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여왕과 짜르가 등장합니다.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
헌법 1조 1항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4년 총선 슬로건이었지만 2016년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더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깨야 합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멈춰서는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구조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보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혁명 선도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합의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이미 10년 이상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아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온 우리 젊은이들의 기회를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일해온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이념과 계파를 넘어서 함께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새로운 정치의 판을 만드는 첫 번째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에서 다른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새 정치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이 없으셨고,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 새 정치인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설명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총선에 임해서는 지금 호남이라는 지역을 연고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정치 같은 이런 지역 연고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한참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하다 보면 머리를 별로 쓰지가 않아서 제가 머리가 텅 빈 상태로 왔습니다. 새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낡은 정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치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게 저는 새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민생을, 삶의 문제를 정치의 가장 중심 의제로 두고 공익적인 사익 추구가 아닌 정치를 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총선 준비, 총선 전략 관련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안 대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선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 자신감 이런 거 좀 보이셨는데 총선 얘기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이나 얻을 걸로 기대 혹은 예상하십니까? 얼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40석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은 당초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이다. 그리고 조금 전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교섭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교섭단체라는 게 이제 2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40석으로 재조정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교섭단체 20석 이상이란 건 최소한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돼야 3당 정립 체제가 돼야 우리나라가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정치 구조의 문제이고 그 중심에는 반대만 하는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쉬운 정치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정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만 해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문제 해법에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금방 매몰되고 익숙해져서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을 거쳐서 세 당이 교섭단체로서 서로 3당 정립체제가 자리 잡게 된다면 저는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이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 그러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반대만 하던 두 당은 문제 해결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국민적인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3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지금 의석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석이 됐든 40석이 됐든 그게 간단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가 2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한 의석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현재 그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양당 구조에 극히 유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양당 체제가 유리한 구조 하에서도, 제도 하에서도 국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세당 정립 체제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 40석 중에는 호남에서 20석 이상, 그리고 비례에서 저희들이 정당 지지율 20% 이상을 목표로 해서 10석 정도, 그리고 또 수도권 충청에서 8석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 합해서 40석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말씀하신 예상 의석수 그 지역별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대충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광주 7석, 전남 5석, 전북 8석, 서울에 우리 안 대표님하고 경기 지역 충청은 좀 불투명해서 한 20석 정도가 현실적인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목표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거의 모든 의석이 호남 지역에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호남이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의 등을 돌린 이유는 대충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그 대북 송금으로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으로 요약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뭐 호남 지역의 인사 역차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으로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사실 호남이 이제 더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대안 세력으로 나온 게 국민의당인데 실제로 호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불만을 충족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과연 여력이 있느냐. 실제로 현재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나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보면 새로운 호남 대권론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도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호남 대권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호남에서 예상하고 있는 약 20석 정도도 선거가 운동이 진행되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전 새정치민주연합을 나온 때로부터 지금이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허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홀로 나왔습니다. 100일 만에 지금은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많은 후보들을 이미 공천 작업을 해서 선거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지금 정당을 창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인력 면에서 그리고 조직 면에서 그리고 자금 면에서 거대 정당의 몇백 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몇백 분의 1 수준을 가지고 그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지지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분석하고 말씀들을 나눠보면 그 저희들은 비판적인 지지층들입니다. 즉 기존의 어떤 거대 양당의 콘크리트 지지층과는 달리 그쪽은 뭐 어떤 실망감을 안기더라도 그냥 그대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같으면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당 지지층도 많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그 폭주에 대해서 정말 불만인 분들 그리고 정치 무관심층들이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등 이제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방 관망으로 돌아서십니다. 지지를 철회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잘해야 되겠고 특히 앞으로 남은 보름 15일 동안 이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현역들이 아무래도 선거 초반에는 인지도도 있고 유리해서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만 그 일종의 히든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수도권에서 정말로 좋은 후보인데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그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알리고 이제 그분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나 또는 그 당에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 지지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그 분석하고 말씀들을 나눠보면 그 저희들은 비판적인 지지층들입니다. 즉 기존의 어떤 거대 양당의 콘크리트 지지층과는 달리 그쪽은 뭐 어떤 실망감을 안기더라도 그냥 그대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같으면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당 지지층도 많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그 폭주에 대해서 정말 불만인 분들 그리고 정치 무관심층들이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등 이제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방 관망으로 돌아서십니다. 지지를 철회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잘해야 되겠고 특히 앞으로 남은 보름 15일 동안 이분들의 그 눈높이에 맞추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좀 배경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그 현역들이 아무래도 선거 초반에는 인지도도 있고 유리해서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만 그 일종의 히든 챔피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특히 수도권에서 정말로 좋은 후보인데 아직 인지도가 높지 않아서 그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알리고 이제 그분들 당선시키기 위해서 저나 또는 그 당에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희경 SBS 기획부장입니다. 박민 문화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최상현 중앙일보 논설위원입니다. 이태규 한국일보 정치부장입니다. 오늘 나오신 안철수 대표님은 서울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서울대학교에서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내신 이후에 지금은 국민의당 상임대표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대표님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안철수입니다.
2016년 봄 대한민국에 과연 희망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하십니다. 저는 희망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대로 간다면 미래도 희망도 없습니다. 빌 클린턴이 1992년 미국 대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대한민국에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경제가 문제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는 압니다. 경제는 여전히 정치에 얽혀 있고 정부의 창조적이지 않은 경제정책은 대기업 중심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오랫동안 반복해온 대기업 성장 우선의 낙수로는 더 이상 답이 아닙니다. 야당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분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대립은 우리 정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저 가던 길로만 가려는 습관이고 안일함입니다. 상대를 비판하고 반대하기만 하면 못해도 2등입니다. 우리 정치의 주거니 받거니식의 독점 체제의 폐해입니다. 더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답을 찾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나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이제는 좀 다르게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 대신 토론, 비판 대신 합의가 가능한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만 바라보지 말고 정작 정치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국민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70년대, 80년대식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낡은 제도에 머물러서는 잃어버린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기존의 방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새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생각, 담대한 리더십, 담대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된 나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방, 혁신, 리더십입니다. 폐쇄적인 나라는 쇠락의 길을 걸었고 개방적인 나라는 승자가 되었습니다. 기득권에 사로잡혀 혁신을 거부한 국가, 산업, 기업은 모두 망했습니다. 개방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특히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이 약한 국가는 모두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지금 한국 정치는 리더십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기는커녕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560년 전 조선시대 살생부가 돌아다니고 여왕과 짜르가 등장합니다. 한참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국 정치, 헌법 1조 1항에서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004년 총선 슬로건이었지만 2016년 다시 등장했습니다.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더 가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깨야 합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과거를 버리고 미래로 가야 합니다. 1번과 2번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멈춰서는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대한민국 재창조를 위한 담대한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산업구조 개편을 제안할 것입니다.
정보혁명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혁명 선도할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합의를 요구할 겁니다. 지금 이미 10년 이상 선진국 민주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대충 세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그 대북 송금으로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으로 요약되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뭐 호남 지역의 인사 역차별,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표나 민주당으로는 정권을 재창출을 할 수 없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제 사실 호남이 이제 더민주당에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 대안 세력으로 나온 게 국민의당인데, 실제로 호남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 세 가지 불만을 충족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과연 여력이 있느냐. 실제로 현재의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나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보면 새로운 호남 대권론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래서 아마 김종인 대표도 호남 지역을 방문해서 호남 대권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런 것 같은데, 결국 이런 정치적 상황을 감안하면 호남에서 예상하고 있는 약 20석 정도도 선거가 운동이 진행되면 상당 부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 총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그전 새정치민주연합을 나온 때로부터 지금이 10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허허벌판에 혈혈단신으로 홀로 나왔습니다. 100일 만에 지금은 전국 정당의 모습을 가지고 아주 많은 후보들을 이미 공천 작업을 해서 선거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국민들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지금 정당을 창당하기는 했습니다만 인력 면에서, 그리고 조직 면에서, 그리고 자금 면에서 거대 정당의 몇백분의 1 수준입니다. 그 몇백분의 1 수준을 가지고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지금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지지층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하고 말씀들을 나눠보면 저희들은 비판적인 지지층들입니다. 즉 기존의 어떤 거대 양당의 콘크리트 지지층과는 달리 그쪽은 뭐 어떤 실망감을 안기더라도 그냥 그대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들 같으면 정치 변화를 열망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야당 지지층도 많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정말 불만인 분들, 그리고 정치 무관심 층들이 이제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등 이제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대로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방 관망으로 돌아서십니다. 지지를 철회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잘해야 되겠고, 특히 앞턱에서 주저앉아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온 우리 젊은이들의 기회를 위해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열심히 일해온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할 때입니다. 이념과 계파를 넘어서 함께 미래를 설계할 때입니다. 국민의당이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낡은 정치의 판을 깨고 새로운 정치의 판을 만드는 첫 번째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은 사회자인 제가 간단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모두 발언에서 다른 정치, 새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새 정치인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이 없으셨고, 그리고 무엇을 지향하는 새 정치인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설명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는 총선에 임해서는 지금 호남이라는 지역을 연고로 어떻게 보면 과거의 정치 같은 이런 지역 연고 정치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한참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하다 보면 머리를 별로 쓰지가 않아서 제가 머리가 텅 빈 상태로 왔습니다. 새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낡은 정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치가 원래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게 저는 새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즉 민생을, 삶의 문제를 정치의 가장 중심 의제로 두고 공익적인 사익 추구가 아닌 정치를 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를 만드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총선 준비, 총선 전략 관련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시죠. 안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총선에 대해서 아주 강한 의지, 자신감 이런 거 좀 보이셨는데 총선 얘기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은 지금 이번 총선에서 몇 석이나 얻을 걸로 기대 혹은 예상하십니까? 얼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40석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당은 당초 목표는 교섭단체 구성이다. 그리고 조금 전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교섭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교섭단체라는 게 이제 2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갑자기 40석으로 재조정을 하셨는데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교섭단체 20석 이상이라는 건 최소한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이 돼야 3당 정립 체제가 돼야 우리나라가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인식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 문제가 아니고 정치 구조의 문제이고 그 중심에는 반대만 하는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쉬운 정치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정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만 해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문제 해법에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러한 구조 속에서는 금방 매몰되고 익숙해져서 문제 해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총선을 거쳐서 세 당이 교섭단체로서 서로 3당 정립체제가 자리 잡게 된다면 저는 혁명적인 변화가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당이 아무리 반대를 하더라도 반사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당이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한다면 그러면 모든 국민들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고 반대만 하던 두 당은 문제 해결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게 국민적인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의 3당 체제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좀 의석수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석이 됐든 40석이 됐든 그게 간단한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국민의당 의석수가 2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한 의석이 나올 때가 있습니까? 어디서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현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양당 구조에 극히 유리한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양당 체제가 유리한 구조 하에서도, 제도 하에서도 국민들이 선택해 주셔서 세 당 정립 체제가 된다면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표 40석 중에는 호남에서 20석 이상, 그리고 비례해서 저희들이 정당 지지율 20% 이상을 목표로 해서 10석 정도, 그리고 또 수도권 충청에서 8석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합해서 40석 정도를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말씀하신 예상 의석수, 지역별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선 기자들 취재에 따르면 대충 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광주 7석, 전남 5석, 전북 8석, 서울에 우리 안 대표님하고 경기 지역 충청은 좀 불투명해서 한 20석 정도가 현실적인 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목표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국 보면은
거의 모든 의석이 호남 지역에서 나온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호남이 문재인 전 대표나